자, 다음은 무작위 대조 시험의 분석하고 결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클리닝 단계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은 불성실 응답이라든지 무응답이라든지 중도 탈락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보다 훨씬 더 크거나 더 작은 그런 이상치들이 많이 끼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그대로 다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평가의 결과가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모여지면은 우리가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상치를 찾아내서 걔를 제거하거나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갖다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중도에 탈락하거나 불성실 응답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결측치를 우리가 메우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 이런 데이터 클리닝처럼 선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결과를 갖다가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클리닝이 어떻게 생각하면 실험 그 자체보다도 더 큰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측정 도구의 타당성 확인인데요. 이 측정 도구의 타당성 확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ADHD를 치료했다라고 해도 ADHD를 치료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설문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지표를 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측정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측정된 결과가 충분히 타당하냐 하는 걸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당성 황도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다 우리가 측정을 하고요. 이제 신뢰도서부터 이야기를 하다면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태스크를 주고 같이 평가했었을 때에도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게 우리가 신뢰도고요.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렴 타당도, conversion validity, 그리고 또 하나는 판별 타당도 또는 discriminatory validity라고 하는데요. 수렴 타당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측정하는 그런 요소들 간에 얼마나 관련성이 높으냐라는 걸 갖다가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컨스트럭트와 다른 컨스트럭트를 측정하는 요소들 간에 충분히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계 분석을 실시를 하고요. 통계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ITT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PP 방식이 있습니다. ITT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작위로 배정된 사람들, 그 설장에 어떤 사람들은 불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 나가고 했지만 그 사람들을 처음 생각했던 대로 다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N값을 배정된 N값을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ITT 방식이라고 하고요. PP 방식은 Per Protocol이라고 해서 프로토콜을 그대로 잘 지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분석을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ITT 방식하고 PP 방식을 병행해서 써서 독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 결과가 로부스트하냐 하는 걸 갖다 판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 결과를 보고 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p-value라는 걸 갖다 씁니다. 그래서 p-value라고 했었을 때 p-value가 보통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통제군과 실험군이 있는데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우연하게 나온 차이일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우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95%보다 5%보다 낮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0.05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믿을만한 거죠. 그런 결과가 우연히 나올 확률은 100% 중에서 5% 미만이니까 나머지 95%는 우리가 의도했던 결과로 이러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났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무작위 대조 시험 결과는 우리가 컨솔트라고 하는 표준 양식을 가지고서 그 양식에 맞춰서 보고를 갖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을 보면은 아주 작은 말로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교재에는 조금 더 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www.consultstatement.org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가면 우리가 이 무작위 대조 시험 결과를 어떤 양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컨설트 체크리스트 등을 갖다가 활용해서 실제로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걸 갖다 진행할 때 여기 보여지는 것과 같은 컨설트 흐름도라고 하는 걸 갖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를 다 충족시키고 엑스클루전 크라이테리어에 해당이 안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요. 그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통제 그룹과 실험 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개입을 갖다 다 받았느냐 또는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러니까 자극을 받지 않았느냐를 갖다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4주면 4주, 8주면 8주, 소위 말하는 중재를 실시를 하고, 그 실시된 중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몇 명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무작위 대조 실험의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정말 그 딱 의도한 효과가 났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걸 유효성 평가라고 하고, 그 유효성 평가는 주로 잘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통제된 실험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 적합성 또는 환경 적합성 평가라고 하고요. 그건 우리 다음 주 강의에서 이야기를 갖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효성 평가를 위한 통제된 실험 평가는 굉장히 탐색적인 방법과 확증적인 방법이 있다. 여기서 탐색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제품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갖다가 고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탐색적 평가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확증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탐색적 그 평가를 거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어진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평가 방법에 대한 고도화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걸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확증을 하기 위한 또는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형태의 실험을 갖다가 우리가 확증적 임상시험 또는 서머티브 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confirmatory fact analysis, 즉 확증적 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무작위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무작위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이번에 하는 평가의 목적이 뭐고 그 평가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갖다 선정하고 제외하는 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나 평가 변수 그리고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요. 이런 기술 방법에 따라 실행 단계에서 실제로 피험자를 모집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무작위로 배정한 다음에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중재 자극을 주고 그 과정 동안을 갖다가 쭉 관찰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분석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실제로 우리 시스템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고 단계로서 콘서트라고 하는 표준 양식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통계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주 평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인 통제된 실험 평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실세상에서의 평가를 통해서 이런 환경 적합성을 우리가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